당연히 팔면 아까 드림으로 올려야겠네 그냥. 진짜 어려워. 자, 37, 38. 자신의 목소리를 인지하는 두 가지 경로? 아, 이거. 바로 그냥 끝나게 뭐요? 이거 사람이야. 네? 아, 미안해. 방법이 몇 가지? 두 가지. 하나는 뭐야? 밖에서. 그래. 말하면 이 밖에서 뒤로, 이렇게 귀로 이제 쑥 들어가는 거.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야? 안에서 뼈를 타면서. 나와서 설명해. 잘하네. 잘하네. 그치, 우리가 보컬 코드가 있다고 하잖아. 그치, 성대가 있기 때문에 얘가 울리면서 신체 내부에서, 그치, 뼈 자체에서 이렇게 울리면서 들리는 거. 직접적으로 귀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이어진다고 하면 여기가 외이, 중이, 내이 이렇게 있대. 그치? 두 번째 방법은 그냥 내이로 그냥 직접적으로 이렇게 소리가 들린다. 그래서 우리 목소리가 그 녹음된 거를 들으면 나는 매번 느끼는데 내가 느꼈을 때 내 목소리는 되게 저음인데 녹음된 거를 보면 목소리가 생각보다 음이 높더라고. 이렇게 다른 사람이 듣는 것보다 본인이 내 목소리를 들을 때 더 저음이라고 들리는 거지. 그렇죠. 병원 가보세요. 자, 녹음하면 제 목소리가 더 낮게. 이상하네요. 자, 어려운 단어 거기 성대라는 단어하고 frequency라고 해서 주파수 이렇게 있죠. 쉽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고 있지? 당연하죠. 그렇죠. 민준이 봐, 표정 봐. 지금 다 정리돼가지고 공부 안 해? 또 기고만장 하다가 이것도 훅 떨어져. 큰일 나. 지금 떨어져서 행복하다. 왜? 연애해? 이거. 엄마 되게 해야겠네, 이거. 자, 갑니다. Have you ever been? 이라고 하면, 이거 현재 완료의 경험을 물어보는 표현이지? 네. 그죠? 근데 surprised라는 동사가, 얘는 이렇게 되는 거잖아. 비동사 surprised. I'm surprised. 이런 것처럼 비동사가 필요하죠? 근데 여기다가 이제 현재 완료가 이렇게 합쳐진 거지. have pp. 그래서 have been surprised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죠. 어찌됐건 당신은 놀라워했던 적이 있습니까? 이 말이에요. 듣고 나서 이때 레코딩이 녹음이잖아요. 그렇지? 당신 자신의 목소리가 녹음된 거를 듣고 나서 놀란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죠. 주어가 사람이기 때문에 ed 쓰셔야 돼요. 여기다가 이렇게 ing 쓰시면 틀립니다. 그리고 이때 투부정사를 부사적 용법의 감정의 원인이라고 해요. 앞에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 뒤에 원인이 나옵니다. 됐니? 됐죠? 그리고 하나 더, 여기 조동사 뒤에 have pp가 이렇게 오면 얘는 과거에 대한 후회나 추측의 표현이 돼요.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쓰면 안 돼. 뭐뭐였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뭐뭐였을지도 모른다. 당신은 이 녹음된 나의 목소리를 듣고서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라는 거죠. Is that really what my voice sound like? sound like는 뭐뭐처럼 들리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얘가 주어, 비동사, 얘는 그냥 부사고요. 얘가 보어죠. 이렇게. 그치? what 뒤에는 완전 불완전? 불완전. my voice가 주어고요. sound like라고 할 때 like가 전치사기 때문에 뒤 명사 목주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는 거죠. 그치? 그래서 what하고 like는 how예요. how. What my voice sound like. 내 목소리가 들리는 방식이 정말 저거라고?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죠? 잘 따라오셔야 돼요. 녹음된 걸 듣고서 이게 진짜 내 목소리라고?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What my voice sound like.
그래요. 자, maybe 아마도 어쩌면 당신의 액센트는 선생님 첫 차 이름이 액센트였어요. 현대자동차 액센트 30만 원짜리 수동. 그때 여자친구가 옆에서 지금의 와이프 아니에요? 여자친구 옆에서 기어를 막 넣어줬어요. 이거 나 삭제하고 갈게요. 그 첫 차를 사고 얼마나 좋았었는지. 자, 아마도 어쩌면 당신의 억양이 더욱더 pronounced. 뭐야? 강조된다. 두드러진다. 이 말이죠. noticeable. remarkable 이런 거 있죠. 근데 in the recording 이라고 했으니까 녹음에서 녹음된 목소리를 들어보면 아마도 당신의 억양이 조금 더 두드러질 겁니다. 강조되어 있을 겁니다. 이 말이에요. then 뭐보다 you realized. 당신이 인식하고 있는 것보다. 맞아요? 녹음된 걸 들으면 보통 그렇대요. 그리고 또는 당신의 목소리가요 is higher than it seems to your own ears 라고 했으니까 그 목소리가 당신의 귀에 들리는 것보다 높아요. 아까 얘기했잖아. 내가 내 목소리는 좀 낮게 들리는데 녹음된 걸 들으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목소리가 톤이 높다. 그래요? 된 거예요? 그래요. 자, 이때 it은 앞에 있는 당신의 목소리고 seem 다음에는 원래 여기 high가 들어가야 돼. 당신의 목소리가 당신 자신의 귀에 높게 들리는 것보다 높은 것처럼 들리는 것보다 의역을 할게 들리는 것보다 실제로 더 높게 들린다. 이렇게. 알겠죠? It seems high to your own ears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통 seem은 투부정사를 보호로 취하는데 투부정사가 이렇게 to be로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생략이 가능해. to be high 이렇게 쓰셔도 되고 그냥 high 여기 higher이 있으니까 그쵸? 네 귀에 들리는 것보다 실제로는 더 높게 들린다. lower than이 아니라 higher than 이렇게 써야 된다. 됐니?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of course 물론 꽤 흔한 경험이에요. 흔하게 경험해봤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디스가 받는 건 앞문장이죠. 그쵸? 내가 인식하는 것보다 억양이 조금 더 두드러지게 들리고 그치?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 목소리 톤이 더 높고 이거는 굉장히 흔한 경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죠. 됐니? 라고 말했다. 씨, 혼잣말이야. 그냥 1교시부터 3교시까지 그냥 혼잣말 하다 그냥 끝나는 거야. 대답들을 안 해. 뭐 이쯤 되면 뭐 나랑 말 섞는 게 싫은 거죠. 그죠? 준이처럼. 여친 생각하고 뭐 그러는 거야. 죄송합니다.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쵸? 너무하네. 이건 외워야 돼, 이거. 서치. 하고 쏩니다. 미안해. 요거는 어순이 서치, 형용사, 명사.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쏘는 쏘, 형용사, 명사.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러니까 서치와 형용사, 명사를 외운 다음에 쏘는 이 두 개를 바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근데 이제 서치 쪽으로 가는 거하고 쏘 쪽으로 가는 게 나눠져 있는데 서치 쪽으로 가는 놈은 여기 있는 quiet예요. 꽤. 그 다음에 오히려 rather. 그다음 what, 형, 명, 주, 동 이렇게 외웠잖아. 그치? quite, rather, 오히려, 차라리 이거 있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what, 일로 가요. 근데 so, 형용사, 명사의 어순을 취하는 건 how. 우리 how, 형부, 주동 이렇게 외웠잖아. how, 형부, 주동. 그치? 그 다음에 as, 원급 비교라고 할 때 as 사이에 들어가는 어순이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to 부정사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 수 없다 해서 to 사이에 들어가는 어순이 이렇게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quiet는 형용사, 명사 이렇게 와야지 형용사, 명사 이렇게 쓰면 안 돼요. 됐니? 그래요. 자, 근데 그 설명은 왜 이런지에 대한 설명은 사실 꽤
단순해요. 이렇게 얘기하지. 그치? 요 5번은 문장 삽입으로 바꿔서 내도 괜찮은 것 같아요. 문장 삽입으로. fairly는 뭐 공정하게, 꽤, pretty 이렇게 바꿔도 되죠. 자, 디어라 이때 두 가지의 pathway는 경로가 있대. 그 다음 어법 체크. 이게 두 번이 나와. 여기 두 번이 나옵니다. 두 번. 한 번이 여기 또 있죠. 어법 체크. 관계대명사 앞쪽에 전치사가 놓여있지? 그럼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오고요. 그쵸? 관계대명사 앞쪽에 있는 전치사는 원래 문장 뒤에 있었지. 그쵸? 그래서 앞에 있는 요 선행사 있잖아요. 선행사를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어서 해석하면 돼. 우리는 두 가지의 경로가 있는데 그 두 가지의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되는 거지. 두 가지의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perceive, 인식을 하죠. 우리 자신의 목소리를. 이 두 가지 경로를 통해서. 그치? 우리가 말을 할 때. 그치? 우리 목소리를 인식을 하는 방법은 두 가지 경로가 있다. 그죠? 뒤에 주어, 동사, 목적어 완전하죠. 됐니? 됐죠? 이때 through를 뭐 여기로 뒤로 보내도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되고 생략도 가능하죠. 자, 알아두시고 perceive는 인식하다 이런 뜻이잖아. 이거 했었잖아. deceive는 뭐였어? receive는 뭐였어? conceive. 아, 이런 거 강정이네 이거 진짜. conceive는 뭐야? 아까 저기 예문할 우리 지난번에 저기 지문할 때 베니시 나왔었잖아. 뭐였지? 추추추? 추? 이것도 몰라? 추방하다. 추방. 이런 씨. deceive는 속이다. 속이다. 기만하다. receive는 이거 받다. conceive는 생각해내다. perceive는 뭐? 인식하다. 하나는 이라고 했잖아요. 그치? 한 가지 방법은 이라고 했고 두 번째 방법은 어디 있게? 밑에 있게. 이게 시니컬하네요. 아, 여기 두 번째 있잖아요. 이게 연결고리였어. 알아두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루트입니다. 첫 번째는 루트. 얘 경로죠. 얘랑 똑같은 뜻이야. 그치? 근데 그 경로를 통해서 또 이렇게 되는 거죠. 뒤 완전한 문장이 나옵니다. 우리는 인식합니다. 대부분의 외부의 소리를요. 이때 외부의 반대말이 아래쪽에 보면 인터널이라고 있을 거야. 아래쪽에 보면 나올 겁니다. 그렇죠? 대부분의 소리를 인식합니다. 그치? like, 뭐처럼? 파동처럼. 근데 어떤 파동이야? 이동하는 거지? 공기 중으로부터 이동하는 파동처럼. 그쵸? 뭐를 통해서? 이거죠? outer ear, middle ear, inner ear 이렇게 되는 거지? 그쵸? 외이, 중이, 내이 맞잖아. 그치? 이렇게 통해서 그쵸? 공기 중에 있는 소리가 그치? 얘네들을 통해서 그치? 얘네들을 통과해서 이동하는 파동처럼. 그치? 파동처럼. 대부분은 어떻게 듣는다고요? 대부분의 외부의 사운드를 그렇지. 이렇게 듣는다는 거지. 네. 그쵸? 공기 중으로부터 이동하는 파동처럼. 그쵸? 소리가 이렇게 공기 중에서 이렇게 이동한다. 대체적으로 외부의 사운드는 이렇게 인식한다. 이게 첫 번째 루트야. 됐니? 말했을 때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지, 귀로. 공기 중에서 이렇게. 이게 첫 번째 루트. 됐지? 네. 자, 이거 어법 꼭 체크해 두시고 external의 반대말은 internal입니다. internal. 그쵸? most는 대부분의 이런 뜻이고 뒤에 단복수가 다 와요. like는 뭐뭐처럼 전치사고요. wave가 파동. 그러니까 사운드 웨이브지, 사운드 웨이브. 그치? 사운드 웨이브가 되는 거고 얘 주격관계대명사고 선행사에 맞춰서 이렇게 수일치도 좀 해주시고. 됐니? but 하지만 because 연결사 체크해 두시고. 자,
우리의 보컬 코드는 각주에 있어. 우리 성대가 vibrate 뭐 하기 때문에? 진동을 하기 때문에. 그죠? 진동을 하기 때문에 뭐 할 때? 우리가 말할 때 진동을 하기 때문에 there is a second internal pass라고 해서 두 번째 경로가 생기는데 그 두 번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두 번째 경로는 어떤 경로라고요? internal pass야 아니면 external pass야? internal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두 번째 경로는 internal pass라고 표현한 거야. 그렇죠? 그래요. 재미없네요. 대화리 문으로 튀어나오면서 동사하고 주어 위치가 이렇게 바뀐 겁니다. 이렇게. 요거 말하는 거죠. 그쵸? 내부에서 바로 간다. 자, 그때 vibration, 진동이라는 게 conduct가 원래는 수행하다야. 수행하다, 전달하다, 전하다 이런 뜻이 있어. 또는 지휘하다 이런 뜻도 있어. 그래서 전도가 컨덕션이야. 전도가 뭔지 알잖아요. 과학 시간에 배우는 거. 그래요. 자, 진동이라는 게 전해집니다. 뭐를 통과해서? 우리의 뼈를 통과해서. 성대가 막 울리잖아요. 그쵸? 막 진동을 하니까, 그쵸? 네, 말을 할 때. 그 진동이 우리의 뼈를 통해서 전해지죠. 얘가 첫 번째 동사. 그리고 얘가 두 번째 동사입니다. stimulate는 자극하는 거지. 뭐를요? 우리의 뇌를 직접적으로. 그렇죠? 직접적으로 자극을 합니다. 대부분의 소리는 어떻게 듣는다고요? 대부분의 소리는 이렇게 이제 공기 중에서 이동하는 거잖아. 파동이, 그치? 이동해서 뇌이, 중이, 뇌이. 이 순차적으로 얘가 이제 이렇게 거치면서 듣게 되는 건데, 두 번째 경로는 뭐라고? 성대가 막 이렇게 막 진동을 하면서 뼈를 통해서 진동이 전해지니까 그냥 얘네들을 거치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뇌를 자극한다고. 네. 이해되는 거지? 네. 그래. 오늘 많이 피곤했니? 인서버 고맙다. 둘 다 막 여친 생각하느냐고 집중을 못해. 응. 학생 잘 그래야 돼. 그러니까. 그냥 선생님 딱 보면 알거든. 다른 생각하는지 집중하는지 딱 보면 알거든. 자, 그러니까 낮은 주파수죠. frequency. 빈도라는 뜻도 있어. 빈도. 알겠죠? 더 낮은 주파수가 강조가 되는 거죠. 두드러지게 되는 겁니다. 그쵸? 뭐를 따라서? 이러한 경로를 따라서는. 이거 두 번째 말하는 거잖아. 이거 첫 번째 경로는 어때? 녹음된 것만 들어도 어때? 나는 좀 낮게, 내 목소리가 낮게 들리지만 녹음된 거 들으면은 좀 높게 들리잖아. 그치? 근데 이거는 어때? 그냥 성대가 막 이렇게 진동을 하면서 내가 바로 내 이로 바로 듣는 거기 때문에 내 목소리가 낮게 들리잖아. 그러니까 낮은 주파수를 얘기하는 거야. 이러한 경로를 따라서는 낮은 주파수가 강조가 된다고. 그러니까 내 목소리가 낮게 들린다고. 맞아요? 네. 그래요. 얼렁은 뭐뭐를 따라서 이런 뜻이고 이 경로라는 게 얘인지 잘 파악하실 수 있어야 돼요. emphasize는 강조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는 두드러지게 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얘는 뭐라고요? 공감하다. 그렇지. 공감하다.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렇지. 나는 요거 PH, 얘는 PA잖아요. 그렇지. 얘는 약간 강조하는 느낌이었고 PH를 강조하다 이렇게 외우고 있어. 지금도. 진짜. 그리고 그것이 만드는 거죠. 그치? 뭐를? 당신의 목소리를 들리도록 만드는 거야. 이때 make 무슨 동사? 사역동사. 어법도 체크해둬. 어법 지금 through which만 2번 나오고 might have pp 나오고 뭐 난리 났잖아. 어법. 그치? 여기는 사역동사도 나오고. 당신의 목소리가 이런 거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당신 자신에게는 어떻게 들린다고요? 더 깊게 들리고 더 풍부하게 들리는 거야. 바로 그냥 여기 몸 안에서 이렇게 들리는 소리니까 내 목소리가 더 저음으로 들리고 더 풍부하고 더 깊게 들리도록 만드는 거지. 뭐보다
당신의 목소리가 이 말이야. 당신의 목소리가 may sound to other people. 그렇지. 다른 사람들에게 들리는 것보다. 그쵸? 더 깊고 더 풍부하게 들리도록 만드는 겁니다. 요거 2번. 그치?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죠? other 뒤에는 복수명사. 쉬웠어. 주제문은 8번. 7번은 서술형으로 좋은데 안 나오잖아요, 서술형이. 네, 서술형 안 나오고. 8번 문장은 삽입도 괜찮고 어법 잘 체크해. 어법 잘 체크해 두시고 마지막으로 주제나 제목도 체크해 두시고 넘어갑니다. 이것도 오늘 했어? 안 했어? 했어? 어려웠어? 나쁘지 않았어. 나쁘지 않았어. 끝났어? 다 했구나. 알겠습니다. 자, 이게 좀 적을게. 상사 형질. 얘는 별개의 출처에서 생긴 유사성 그리고 예시는 새의 날개, 벌의 날개 되고요. 기능은 같다. 응? 다른 게 다르다고? 유전자 계보가 다르다. 팔아퍼, 씨. 그래, 이솔고. 폭망해라, 씨. 그 다음에, 유전적 유사성. 얘는 상동형질. 요 두 개를 비교하는 거죠. 그지? 네. 요거는 공통의 조상에서 유래한 구조적 유사성입니다. 예시는 박쥐의 날개. 맞아요. 말의 앞다리. 겉으로는 달라 보인다. 근데 얘는 유전자 계보가 같다. 팔아파, 씨. 됐죠? 요거는 연결어가 4번에 in contrast, 6번에 as a result 이렇게 연결어가 있어가지고 연결어 묻는 문제 나올 수 있고 두 개가 나오잖아. 그러면은 요약문 갑니다. 자, 바이올로지스트라고 했으니까 생물학자들이 distinguish 구별한대. differentiate 두 가지 종류의 유사성 중요합니다. 유사성. difference가 아니에요. 차이점이 아니라 유사성. 내 거에서 나오는 소리니? 어?
그래요. 3분이요. 자, 이거는 나올 것 같아. 얘는 흰색. 자, 아날로지에서 나온 거지. 아날로지가 비유, 유추 이런 뜻이 있고, 트레이트는 어떤 형질, 유전적 형질을 말하는 거죠. 그쵸? 상사한이라는 뜻이래. 상사한 형질, 상사하다라는 게 닮은이래. 닮은. 알겠죠? 상사 형질이 나옵니다. 상사 형질이라는 것은 트레이트, 형질인데 어떤 형질이냐면 수일치도 보시고 have a common function이라고 했으니까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야. 기능이 같죠. 그치? 네. 하지만 잘 봐야 돼. 동사가 하나, 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셋 이렇게 있는데 얘만 과거 시제야. 알겠죠? 하나, 둘, 셋. 요거는 뭐의 과거 시제냐면 arise. 과거형입니다. 생기다. 그리고 arouse라는 타동사가 있어. 얘가 좀 비슷하게 생겼잖아. 그치? 얘는 타동사고 불러일으키다 이런 뜻이 있어. 참고로 알아두세요. 여기까지 딱 끊어주시면 됩니다. 상사 형질이라는 건 어떤 형질이라고? 일단 공통의 기능, 같은 기능은 갖고 있어. 얘네들처럼. 기능은 같아. 하지만 생겨났어. on different branches라고 했으니까 다른 가지에서 생겨난 거지. 그치? 근데 evolutionary tree라고 하면 나무가 아니라 이게 진화 계보야. 근데 그 뒤에 그거 그 나무처럼 맞아. 이렇게 위로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그치? 네, 트리처럼 이렇게 위로 올라가다 보면 조상이 뭐 하나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걸 evolutionary tree라고 한대. 그러니까 진화 계보에 다른 거야. 진화 계보가 다른 거야. 알겠죠? 공통의 기능은 갖고 있는데 진화 계보가 달라. 그치? 그리고 어떻다고요? In an important sense, 중요한 면에서 이 말이야. 중요한 면에서, 중요한 의미에서, 그러니까 기관이나 장기, 올간이 기관이잖아, 그쵸? 같은 기관이야, 아니야? 같은 기관이 아닌 거야. 그쵸? 중요한 의미에서 같은 기관이 아닌 형질, 그걸 뭐라고 한다? 상사 형질이라고 하는 거야. 새의 날개나 벌의 날개처럼 기능은 같은데 유전자 계보가 달라. 그치? 그러니까 같은 기관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지. 됐니? 네. 그 다음에 새의 날개와 벌의 날개가 이 둘 다가 사용이 된대. 같은 기능을 위해서 사용이 되는 거잖아. 그 기능이 뭐야? 이거 비행. 비행을 위해서 사용이 되잖아. 그치? 비행을 위해서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얘가 첫 번째 동사고 얘가 두 번째 동사야. 그리고 유사하다라는 거지. 그치? 근데 유전자 계보가 다른데 왜 얘네들이 형태가 같을까? 비행을 하기 위해서는 형태가 요런 형태밖에 안 나오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자, 유사한데 in some ways 몇 가지 면에서 유사하대. 몇 가지 면에서 유사한데 왜 그러냐면 anything used for flight 이렇게 끊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비행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모든 것이 그치? 만들어져야만 하기 때문에 유사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구조적으로. in those ways 그러한 방식으로. 그러한 방식이 뭐야? 날개의 방식으로. 그치? 만들어져야 하기 때문에 몇 가지 측면에서 유사하다라는 거지. 이 둘 다가. 맞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그러나 그것들은 이때 대의가 받는 게 뭐야? 여기 있는 새의 날개와 벌의 날개를 말하는 거야. 그렇지만 이렇게 유사하지만 얘네들은요. arose 또 나왔지? 생겨난 거야. 어떻게? 독립적으로 생겨난 거야. 즉 유전자 계보가 달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의존적으로 이러면 안 돼. 알겠지? 진화에 있어서 독립적으로 생겨난 겁니다. 계보가 달라요. 그리고 두 번째 동사가 되는 거지. 여기 첫 번째 동사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둘은요. 벌의 날개와 새의 날개 둘은요. have nothing in common이라고 하면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이 말이야. beyond는 뭐뭐를 넘어서서가 아니라 뭐뭐를 제외하고 이 말이야. 그럼 얘를 제외하고는 공통점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했으니까 뭐뭐를 제외하고는 공통점이야? 아니면은 차이점이야?
태원. 남은 걸 제외하고 차이점. 그렇지. 이거를 제외하고는 공통점이 없다라고 했으니까 뭐뭐를 제외하고에 해당되는 건 공통점이야, 차이점이야. 그 공통점이지, 그렇지. 이해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의 공통점은 뭐겠어? 비행에 있어서의 그것들의 용도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죠? 비행에 있어서의 얘네들의 용도는 공통점인데 그거를 제외하고는 뭐라고요? 공통점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됐니? 어렵지 않잖아요. 그쵸? 기본되는 뭐뭐를 제외하고 이런 뜻이고 요거 동의어로는 except 이렇게 쓰셔도 되고 또는 apart from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됐지? 그 다음에 이때 대열이 받는 건 새의 날개하고 벌의 날개. 됐니? 됐죠?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in contrast, 대조적으로 라고 했으니까 지금까지는 상사형질 얘기했잖아. 이제 뭐 나와야 돼? 상동형질 나와야 돼요. 요거 체크해 두시고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은 by contrast, 대조적으로 또는 on the contrary, on the contrary 이렇게 바꾸셔도 괜찮습니다. 자, homologous 이렇게 읽어야 되나? 상동형질이라는 것은요, may or may not have a common function, 같은 기능, 공통의 기능을 가질 수도 있고 갖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얘처럼 공통의 기능을 갖고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가질 수도 있고 갖지 않을 수도 있대요. 하지만 그것들은 예를 받는 겁니다. descend라고 했으니까 상동형질이라는 건 내려온 거야. 알겠죠? descend 이러면 하강하다, 내려오다 이런 뜻이고 반대말은 ascend야, 오르다 이런 뜻이 있어요. 자, 공통의 조상으로부터 나온 거야. 겉으로는 달라 보이는데 유전자 계보가 같다는 거지. 그치? 닭쥐의 날개하고 말의 앞다리는 정말 다르잖아. 그치? 근데 계보가 같아. 겉으로는 되게 달라 보이는데. 이게 상동형질. 뭐라고요? 유전적 유사성. 얘는 구조적 유사성. 합니다. 공통의 조상에서 유래한 구조적인 유사성.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다 정리해줬잖아요. 다 정리해줬어. 이거 괜찮아. 뭐 이거 보는 사람. 네. 자, 공통의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게 상동형질입니다. And hence, 그러므로 따라서 두 번째 동사죠. 얘가 첫 번째 동사가 되는 거고요. Have some common structure 이라고 했으니까 일부 공통의 구조를 갖는다 이 말이죠. 그치? 근데 나타내주는 거 이거 잘 보셔야 돼요. indicate 뒤에 빙이 동명사 목적어야. 동명사 목적어인데 동명사 앞에 있는 얘가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야. There being the same organ. 이상하잖아. 그치? there는 여기 있는 뭘 말한다고요? 계속해서 상동형질이야. 상동형질이라는 게 뭐인 걸 나타내 주는 거야? indicate there being the same organ이라고 했으니까 똑같은 기관인 거야. 그치? 똑같은 기관이 된다라는 거죠. 그쵸? 유전자 계보가 같다라고 했으니까 겉으로는 달라 보이지만 똑같은 기관이다라는 걸 나타내 주는 일부 공통의 구조를 갖고 있는 거야. 이해돼요, 이거? 네. 오케이, 좋습니다. 자, 선행사의 수일치도 잘 보시고. 그쵸, 문장 구조가 좀 복잡하니까, 잘 보셔야 돼요. 상동형질 했습니다. 자, 이제 예시가 나와야죠. 닭쥐의 날개와, 그리고 front leg라고 했으니까 앞다리죠. 그쵸, 뒷다리 이러시면 안 되고, 말의 앞다리가, 그렇지, 다른 기능을 갖죠. 겉으로 보이기에는 달라. 근데 막 위로 올라가 보니까 조상을 딱 따져보니까 똑같은 조상에서 나왔다. 그치? 하지만 다른 기능을 갖고 있지만 그것들은요. 말의 앞다리와 그리고 박쥐의 날개를 말하는 거지. 그치? 얘네들은요. 모두 다 뭐라고요? modification. 변형이 된 거더라 라는 거야. 유전자 계보가 같으니까 거기서 같은 계보에서 변형이 된 거다라는 거지. 네.
그치? four limb라고 하면 limb라고 하면 팔다리 사지야 사지. 예. 근데 four이라고 했으니까 앞이죠. 그치? 그럼 뭐야 이거? 어? 근데 모든 포유류의 조상의 뭐? 조상의 앞다리. 그치? 앞다리가 변형이 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쵸? 박쥐의 날개와 그리고 말의 앞다리는요, 기능이 달라요. 기능이 다른데 얘네들이 유전자 계보가 같다고 했으니까, 그치? 모든 포유류의 조상의 앞다리에서 변형이 된 거라고. 이해돼? 그래가지고 박쥐는 이제 날개가 됐고, 그 말은 뭐가 된 거야? 프론트 레그가 됐다. 이렇게 보는 거지. 됐니? 네. 모디피케이션이 수정, 변형 이런 뜻이 있어. 알아두시고요. 이렇게 바꾸셔도 돼요. adaptation. 됐지? as a result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consequently 이렇게 바꾸셔도 돼요. consequently 또는 as a consequence 이렇게 바꾸셔도 괜찮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요, 박쥐의 날개와 말의 앞다리는요 공유하고 있지. 뭘 공유하고 있어? 기능적인 형질이 아니라 비기능적인 형질을 공유하고 있대. 그치? 겉으로는 다르고 기능도 다르잖아. 그치? 그냥 유전자 계보만 같을 뿐인 거잖아. 포유류의 뭐라고 했니? 포유류의 앞다리에서 변형된 거라고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네들은 비기능적인 형질을 공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 기능적인 게 아니고 비기능적인 형질이라고 표현했어. 예를 들어서 뭐처럼 뼈의 수. 이 둘이 어떻다는 거야? 기능은 다른데 뼈의 수가 비슷하다라는 거야. 뼈의 수는 뭐겠어? 이게 기능적이야? 아니잖아. 기능적이지 않은 형질을 공유하고 있는 거야. 그치? 이것도 더 넘버 오브라고 써야 돼. 넘버 오브 이러면은 많은 뼈를 공유하고 있다 이렇게 된다고. 라고 쓰면 안 돼요. 알겠죠? 뼈의 수와 같이. 그 다음에 방식인데 얘가 대의가 받는 건 앞에 있는 뼈야. 뼈가 연결되는 거죠. 그쵸? 뼈가 연결되는 방식. 이런 것도 좀 비슷하다라는 거지. 근데 이게 기능적인가? 아니, 비기능적인 형질이야. 그치? 비기능적인 형질을 공유하고 있다라는 거지. 됐니? 그래. 얘 서치해주로 바꾸셔도 돼요. 여기는 관계부사 how가 생략돼 있죠. 그치? 근데 쓰시면 안 돼요. 쓰시면 안 됩니다. 자, 마지막 갑니다. 자, 투부정사가 문도에 왔고 여기 컴마가 이렇게 찍혀 있잖아. 그치? 그 뭐뭐 하기 위해서. distinguish, differentiate 아까 했었죠. 그쵸? distinguish A from B 수거입니다. A를 B와 구별하는 거야. 그쵸? analogy라고 하면 유사성, 상사성을 말하는 거고 뒤에 있는 homology라고 하면 상동성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을 이렇게 딱 놓고 봤을 때 얘네들을 놓고 봤을 때 이게 상사성인지 상동성인지 이걸 구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지. 그쵸? 이 둘을 구별하기 위해서 biologist, 생물학자들은 보통 usually 보게 된대. 뭐를 본대? overall, 전반적인 architecture는 원래 구조, 그치? 얘네 기관들의 일단 전반적인 구조를 한번 이렇게 보지. 그치? 박쥐의 날개, 말의 앞다리, 전반적인 구조를 봐서 얘가 구조적인 유사성이냐, 기능은 같은데 유전자가 다른가? 아니면 유전적인 유사성이냐, 겉으로는 달라 보이는데 유전자가 같은가? 그치? 이런 거를 보기 위해서 얘네들의 일단 전반적인 구조를 한번 본대. 이거 구별하려면. 알겠죠?
상사 형질인지 상동 형질인지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일단 전반적인 구조를 한번 살펴본대. 그리고 and 뒤에 있는 focus on이 두 번째 동사죠. 얘가 첫 번째 동사입니다. 그리고 얘네들의 앞에 있는 이거죠. organ. 이 기관에 가장 useless property라고 했으니까 가장 쓸모없는 속성이죠. 그쵸? useless는 쓸모없는 이런 뜻이고, 요거 반대말은 useful이죠. 그치? useful은 반대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동의어는 unworthy. 가치 없는 거. 이렇게 쓰셔도 되고. 자, 그 다음에 property는 속성. 뭐 소유물, 재산, 부동산 여러 가지 뜻이 있어. 속성으로 쓰였고 바꿔 쓸 수 있는 단어는 attribute. 동사로도 많이 쓰이지. 그쵸? 동사로도 많이 쓰입니다. 왜 얘네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가장 쓸모없는 속성에 초점을 맞출까? 쌍둥이 쓸모없어도 같이 비슷한 거. 아, 나도 이거 생각하는데 되게 오래 걸렸거든. 왜 쓸모없는 속성을, 이 둘을 구별하려고 왜 얘네들의 쓸모없는 속성을 보려고 할까? 얘는 쓸모 때문에 비슷해진 거 같아. 그러니까 알기 위해서 비슷한 거는 쓸모없는 부분은 다를 텐데 얘네는 유전적인 거니까 쓸모없어도 비슷한. 잘 뭐라고? 그러면 이 둘을 구별할 수 있는 건가? 그렇지 않나? 그러니까 얘네는 날려고 비슷한 거잖아. 그치, 얘네들은 날려고 비슷한 거고. 그러면 나는데 쓸모없는 부분은 달라붙잖아. 내가 설명을 준비한 게 있었거든? 설명을 준비한 게 있었는데, 민섭이가 얘기하니까 설명하려고 했던 거 까먹었어. 진짜. 왜 쓸모없는 거를? 얘네는 쓸모랑 상관없이 그 유전적인 게 비슷한 거니까 쓸모없는 부분도 똑같은 건 비슷한 거. 그렇죠. 박쥐의 날개, 말의 앞다리. 가장 쓸모없는 속성에 초점을 맞춘다. 쓸모없는. 나 이거 생각해본 게 있었는데 까먹었네. 아니야. 이 둘을 구별하려고 할 때를 말하는 거니까. 갑자기 머리가 백지가 됐어. 말해봐, 빨리. 민준이 빨리 얘기해봐. 왜 쓸모없는 속성에 초점을 맞춘대? 여기서 에이스 주니까 야, 주현이 빨리 얘기해봐. 시간 없어. 생각 중이에요. 생각 중. 나 이거 진짜 생각했었는데 왜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어쩔 수 없이 수업이 더 해도 돼. 쓸모없는 속성에. 나도 이거 되게 많이 생각했거든. 왜 이 둘을 구별하는데 얘네들을 놓고 봤을 때 쓸모없는 속성에 초점을 맞춰야 될까? 박쥐의 날개하고 말이 앞다. 이거랑 생각했다. 맞다. 요거랑 같이 생각해봤어. 얘랑 같이 생각을 해본 거야. 그래서 얘가 상동 형질인지 상사 형질인지를 만약에 알려고 한다고 생각을 해봤어. 근데 박쥐의 날개하고 말의 앞다리를 이렇게 봤는데 겉으로는 달라 보여. 그치? 근데 유전자 계보는 같아. 근데 유전자 계보가 같다는 게 이제 계보는 같은데 기능이 다르잖아. 그치? 근데 얘네들이 이렇게 공유하고 있는 걸 봤더니 기껏해야 뼈의 숫자나 뼈가 연결되는 그런 방식만 공유를 하고 있었던 거야. 비기능적 형질. 이 비기능적 형질이 뭔 거야? 쓸모없는 거지. 그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는 거야? 얘네들? 겉으로는 달라 보이는데 유전자 대보만 같아가지고 이것만 공유하고 있구나. 그래 알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럼 뭘 알 수 있는 거야? 얘를 알 수 있는 거잖아. 그럼 얘는 상사 형질이야? 상동 형질이야? 얘는?
상동형질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한다는 거지. 근데 겉으로도 같으면 어떡해요? 겉으로 이게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했잖아. 뭔 소리야 그게? 겉으로는 뭐라고? 겉으로는 같아 보인다? 이거? 아니, 그 어. 상동이 같을 수도 있죠. 상동이 같을 수 있다고요? 그게 무슨 말이야? 그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잖아요. 상동 기능. 그렇지. 기능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근데 대체적으로 여기서는 기능이 다르다만 나오는 것 같은데? 기능이 같다라는 말은 없잖아. 이 둘의 기능이 같다는 말은 없잖아. 그좀 저거는 이것 때문에 좀 애매하기는 한데, 얘는 기능이 같은 건 이쪽으로 가는 거고, 얘는 기능이 다르다 쪽으로 가는 것 같아. 기능이 같다 쪽으로는 언급이 없어. 이해되니? 그러니까 쓸모없는 거 있잖아. 쓸모없는 거. 쓸모없는 걸 통해서, 쓸모없는 속성을 통해서 얘가 상동형질인지 상사형질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거야. 아까도 말했듯이 둘을 비교했을 때. 얘네들은 박쥐의 날개하고 말의 앞다리는 겉으로 봤을 때는 달라. 그치? 근데 뿌리를 보니까 뿌리가 같아. 유전자 계보가 같아. 그쵸? 그래서 얘네들이 공유하는 건 유전적 계보가 같으니까 공유하는 건 뼈의 숫자나 뼈가 연결되는 그 어떤 방식 이런 거를 공유하고 있단 말이야. 그치? 근데 이런 건 굉장히 기능적이지 않잖아. 비기능적인 유전적인 형질이라고 했잖아. 그치? 별로 쓸모가 없는 거란 말이야. 그치? 그거를 딱 놓고 딱 봤을 때, 아, 얘네들은 그냥 유전자 계보만 같구나. 기능은 다르고. 그치? 그걸 알 수 있겠죠. 그쵸? 이쪽으로 놓고 봤을 때. 그래서 얘는 이 둘을 구별한다라고 했을 때 그걸 통해서 아, 상동형질이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마지막 문장을 해석할 때 위에 있는 문장 있잖아. 이거랑 이렇게 결부지어서 한번 해석을 해봐. 그러면 좀 나는 이해가 되더라고. 이거에 대한 설명이 잘 없더라고. 아무리 찾아도 그냥 대충 이렇게 하고 그냥 다 넘어가더라고. 내가 영상을 이렇게 찾아봤는데 그래서 요거랑 결부지어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슉 나올 겁니다. 요 지문은 요약문으로 나오기가 굉장히 좋고 첫 번째 문장이 주제문입니다. 결국에 차이점이 아니라 구조적 유사성, 유전적 유사성, 유사성에 대한 그런 글이 되는 거죠. 그렇죠? 두 가지 종류의 유사성을 구별한다. 이게 주제문이 되겠고 요약문, 그 다음에 연결어, 그 다음에 7번 같은 경우는 빈칸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어휘하고 어법도 잘 보시고 여기까지 할게요. 나 열심히 적었는데 아무도 안 적고 너무하네 진짜. 근데 다 모르고 있는 거 없어요. 수업. 자, 여기까지 고생하셨어요.